네, 쌤 원의 방정식 유형 3번 1132번부터 한 문제씩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풀어줄게요. 근데 본인이 풀어본 것도 끝까지 다 봅시다. 자기랑 풀었던 거랑 방식이 같은지 답이 맞았더라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못 푼 문제들이 있었다면은 아이디어 제시하는 것까지만 보고 잠깐 멈춘 다음에 나머지 풀어보고 과정이 맞는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끝까지 다 하나도 손 못 댔는데 끝까지 다 푼 풀이를 본 다음에 푸는 거는 소용없어요. 중간에 끊어서 본인이 어디까지 아이디어를 만약에 구하지 못했다 라고 하시면은 시작 부분만 어떻게 하는지까지만 딱 끊고 일시정지 했다가 마저 풀고 나머지 보세요. 그러면은 1132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x제곱 y제곱이 있을 때 두 앞의 개수가 1로 같다면은 나머지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줬을 때 반지름에 해당하는 등호를 기준으로 나머지 넘겨준 값이 반지름이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 식이 원을 나타내려면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만 이용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다 바꿀 필요 없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만 써보겠습니다. 얘는 상수항 5를 넘겼을 때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이 x의 개수 y의 개수 바라보시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주면은 당연히 양변에 a제곱 그 다음에 4a제곱 튀어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a제곱 4a제곱 눈을 기준으로 우변에 a제곱 4a제곱 더해줄 거고 5는 넘겨서 마이너스 5 됐을 테니까 그것만 따로 써보시면 그게 바로 r제곱이 되는 거죠. r제곱 값이 5a제곱 마이너스 5가 될 건데 r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r의 제곱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5a제곱이 5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a제곱이 1보다 커야 되니까 2차 부등식 풀어주면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보다 크다라는 식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게요. 이거 다 완전제곱식 바꾸면 오래 걸리겠죠. r제곱에 해당하는 부분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 넘기고 이거 개수들 절반 제곱 넘어오면 될 테니까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될 텐데 그게 r제곱이죠. 근데 0보다 크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넘어올 텐데 절반의 제곱 플러스 1 넘어오고 플러스 4분의 1 될 텐데 상쇄돼서 0보다 크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의 제곱 1의 제곱 그럼 얘도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4의 절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 절반의 제곱 플러스 1 해주면은 얘는 정확하게 0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반지름이 0이면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5번 마저 해주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4 넘어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4 되어서 얘는 0보다 크네요. 그래서 4번만 반지름이 0이 되어서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넘어갈게요. 1134번 보겠습니다. 방정식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이하인 원을 나타낼 때 이 문제는 반지름이 1보다 작다 라는 조건 하나만 쓰시면 큰일 나요. 반지름이 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원을 나타내야 되니까 0보다는 커야 돼.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쓰겠죠. 1보다 작거나 같다만 쓰게 되면 반지름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원은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반지름 r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머지 상수항 넘어와서 5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될 텐데 그 r제곱이 x의 개수 절반의 제곱도 더해줘야 돼서 k-1의 제곱이 더해줘야겠죠. 계산하시면은 6k제곱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5k 플러스 1이니까 사라지네요. 그래서 r제곱이 6k제곱 마이너스 5k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6k제곱 마이너스 5k라는 r제곱 값이 0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원의 방정식이 될 거고 그거에 해당하는 값은 k로 묶어주면 6k 마이너스 5기 때문에 2차 부등식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작은 수보다는 작다 또는 큰 수보다는 크다라고 다시 6분의 5보다는 크다라고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등식
6k제곱 마이너스 5k 값이 r제곱이 r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r제곱도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넘겨서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분해식 풀어주게 되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되어서요. 마이너스를 위쪽에 붙어야겠네요. 그래서 k-1 6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는 안쪽 범위죠. k가 마이너스 6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와서 이 1, 2번 범위를 합쳐서 써주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가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6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또는 6분의 5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총 범위가 나옵니다. 그럼 이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보기에서 찾으시면은 1번은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더 작은 수에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범위 안에 들어오죠. 근데 3번은 들어오지 않아요. 0하고 6분의 5 사이 수니까 나머지 4번, 5번도 0하고 6분의 5 사이 수죠. 6분의 5는 여기 같다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틀리고요. 답은 2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35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원을 나타낼 때 라고 했으니까 여기 문장만 보시고 원을 나타내려면은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얘 반지름에 해당하는 값을 쓸게요. 그럼 나머지 상수항 다 넘어와서 r제곱 값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마이너스 13인데 거기에서 y의 개수 제곱 절반의 제곱 더해주면은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12라고 써놓을 수가 있는데 얘가 일단은 원을 나타내야 되니까 r제곱 값이 0보다는 커야겠죠. 그러면은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2차 부등식 풀어주려면은 마이너스를 곱할 때 부등식의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얘는 k가 안쪽 범위니까 2에서 6 사이라고 범위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끝까지 문제를 읽어봤다면은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당연히 넓이가 최대면은 당연히 반지름이 제일 커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r제곱 값도 최대겠죠. 그럼 r제곱 값에 대한 거는 k에 따라서 얘가 언제 최대일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2라는 거를 얘는 k에 대한 2차식이죠. 그래서 2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당연히 우리가 2차 함수를 생각해서 언제 여기가 아니죠. 다시 r제곱 값은 위쪽 식이니까 여기 r제곱 값이 언제 최대인지를 찾으려면은 이 식을 뭐 fk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k에 대한 식이라는 의미로 fk가 2차식인데 k에 대한 2차식인데 이게 언제 최대냐 그걸 찾기 위해서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됐었죠.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 근데 단 k의 값은 2에서 6이라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면은 fk라는 식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9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4서 16이 플러스 돼서 나와서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2차 함수로 바라보게 되면은 k에 대해서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4,4예요. 그러면은 얘가 k의 범위가 정의역이 2부터 6까지였기 때문에 4를 포함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k 값은 점점 커지다가 다시 작아질 텐데 언제 k가 4일 때 그 최대값은 f4는 그 값이 4가 될 것이다. 4가 될 것이다. 그래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r제곱 값이 최대가 되어서 그 값이 4인 거고요. 그때 반지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반지름은 양수니까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2죠. 그래서 답은 2가 돼서 끝납니다.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했는데 그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반지름의 제곱이 최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반지름의 제곱식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12라는 k에 대한 2차식이었다. 근데 k의 범위가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그 대칭축을 포함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에 언제 최대값을 갖는지 생각해서 그 대입해서, 아니면은 그냥 꼭지점의 좌표가 그냥 그때 최대가 나올 테니까 그 값을 구하시고 그때 반지름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은 유형 3번은 끝났고, 그 다음에 유형 5번부터 시작할게요. 네, 유형 5번은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축 하나에만 접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y축에 접하는 원인데, y축에 접하는 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y축에 접하는 원은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에 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죠. 중심이 2, 4분면에 있다고 정확하게 알려줬으니까 당연히 x축을 기준으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2, 4분면에 위치해야겠죠. x축을 임의로 한번 그려보면은 2, 4분면은 y축보다 당연히 왼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원이 그려져야 되고 y축에 접해야 되죠. 그때 상황은 만약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좌표에 x좌표 또는 y좌표를 r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특별하게 y축에 접했기 때문에 이 중심의 y축까지의 거리가 r로 같아야 되니까 왼쪽으로 r로 같으려면은 좌표의 x좌표가 마이너스 r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y좌표는 모르니까 뭐 b라고 한번 둘까요? 원래 a, b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로 그림은 그려놓을 수 있고, 그때 주어진 식을 변형시켜서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은 y 플러스 2분의 k는 4분의 k제곱 플러스 4 빼기 9 그러면은 빼기 5 정도로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럼 이때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게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그려놓은 걸 보면은 y축에 접하고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r이었으니까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걸로 봐서 따라서 얘를 보니까 r 값이 2인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중심의 x좌표가 절대값이 y축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니까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 값이 2다. 그랬을 때 지금 구해야 되는 건 k값이고, 반지름을 나타냈을 때 얘가 바로 r제곱이기 때문에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k제곱은 9가 되고 k제곱은 36이니까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오죠. 근데 이때 k가 6인지 마이너스 6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여기 y좌표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뭐냐, 얘가 2, 4분면 정확하게 2, 4분면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b좌표, 여기에 이좌표, 얘가 0보다는 커야 되는 조건을 가져요. 그렇다는 것은 얘가 0보다 크려면은 k값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k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을 이용하시면은 따라서 k값은 하나로 정해집니다. 6이 아니고 마이너스 6으로요. 오케이. 그래서 2, 4분면이어야 되니까 중심의 y좌표가 0보다 커야 됐었고, 그게 k가 두 개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하나를 결정하는 조건이 됐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으로 나와야 되고요. y축에 접했을 때는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의 절대값이랑 같았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다음 1140번은 x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추가적인 조건 끝까지 볼게요. 원의 중심은 3, 4분면 위에 있대요. 그러면은 3, 4분면 위에 있도록 그리는데 마이너스 5,0에서 x축에 접해야 된대요. 그때 원의 넓이가 16파이니까 반지름은 4죠. 그러면은 적당히 점을 찍어주고
반지름의 길이가 4다. 그리고 그 중심의 좌표는 뭐라고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x좌표를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5, 반지름도 알려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4예요. 오케이? 지금 반지름이 4라고 알려줬는데 얘가 x축에 접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이 거리가 4여서 이 중심의 y좌표가 그 x축에서 아래쪽으로 4만큼 내려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라고 중심의 좌표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심, 반지름 다 알았으니까 식만 세우면 되겠죠. x 플러스 5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16이다 하시면은 끝나겠습니다. 다음 것도 볼게요. 1141번. 이번에는 다시 또 y축 접하는 거예요. y축 접하는데 이번에 몇 사분면인지 사분면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점 3,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y축에 접하려면은 어때야 될까 생각할 수는 있어요. 3, 마이너스 2는 우리가 4사분면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려면은 자 반대쪽으로 접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y축보다 오른쪽에 생기는 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는 이 중심을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중심의 좌표를 오른쪽으로 r만큼 갔을 때 y좌표는 모르죠. y좌표는 미지수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원방 주어진 식을 봤더니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제곱은 a 제곱 빼기 b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중심 좌표를 마이너스 a,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러면 b 좌표를 y 좌표를 b라고 놨던 걸 그냥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반지름이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a인데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a인데 그럼 반지름이 이렇게 합시다. 얘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값이. 이 중심의 x좌표를 내가 r이라고 놨잖아요. 그거는 얘가 y축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성질이고 식을 바꿨을 때 x좌표는 마이너스 a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마이너스 a 값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 동시에 이 값이 정확히 r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대입하냐, 반지름이 지금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오른쪽식 반지름의 제곱이죠 얘가. 그래서 얘 r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이 r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은 여기가 a가 사라지게 돼요. 대입하시면은 a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럼 b 값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b를 다시 대입하면은 여기가 그냥 a제곱이 되죠. 그럼 b를 알았을 때 이제 a 값을 구하는 거는 아직 안 쓴 힌트가 있죠. 점 3, 마이너스 2를 지난다 원이. 그러면은 원방에다가 3,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대입하시면은 a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 대입하면 3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9는 a 제곱이다. 정리하시면은 6a 플러스 9 플러스 9는 0이다. a제곱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 안 썼어요. 그래서 a는 곱해서 마이너스 18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3, b가 1 나와서 따라서 답은 2가 나오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중심좌표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AB 관계식, 반지름의 제곱식에다가 문자 하나로 통일해서 A 대입하면은 B 값을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원래 원방식에서 나머지 부분이 사라지게 되어서 이번에는 또 A에 대한 식으로밖에 안 남아서 추가적인 힌트 3,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A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114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y축 접하는 거네요. 그때 추가적인 조건이 두 점의 위치를 정확히 줬기 때문에 두 점 위치를 한번 표시해 보시면 4,2하고 2,0을 지나요. 동시에 y축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y축에서 왼쪽이 아니라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접하는 원이겠죠. 근데 저 점을 지나야 되니까 좀 더 키우고, 자 그러면은 y축에서 접하면서 주어진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여기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은 중심의 x좌표를 r이라고 놓을 수 있었죠. 그때 얘가 뭐 r, b라고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얘 원의 방정식을 x 빼기 r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고, 주어진 좌표가 4,2, 2,0 두 개고 지금 모르는 미지수가 r, b 두 개이기 때문에 미지수 두 개인데 식 두 개를 찾을 수 있어서 얘는 똑같이 연립방정식으로 RB 문자 두 개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대입하시면은 4-r의 제곱 2-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2-r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위의 식에서 아래식 단순하게 빼볼까요? 그럼 우변은 0이 되고 좌변에서 r제곱 r제곱 사라질 거고 위에서 16-8r 있을 거고 아래에서는 4-2r 있을 거니까 위에서 아래식 빼주면은 12-6r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b제곱 사라지고 4 빼기 4b 되겠네요. 그래서 b와 r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 튀어나왔어요. 그럼 정리해 주시면 16은 4b 더하기 6r, 뭔가 잘못됐죠? 여기 4-2r이 아니고 4-4r이 튀어나왔을 거고 위에서 아래 빼주면 여기가 4r이 됐을 테니까 다시 정리해 주면은 여기가 4r이니까 다 4로 나눠주면은 b 더하기 r 값이 4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니까 b는으로 정리해서 위의 식 중에 하나에다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은 얘를 b는 4-r이라고 정리해주고 얘를 어디다 대입할 거냐, 둘 중에 두 번째 식이 좀 더 간단해 보니까 두 번째다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다시 나오는 식이 2-r의 제곱 4-r의 제곱은 r제곱이다.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정리해주면은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은 r제곱이다 나오는데 r제곱 r제곱 사라지고 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은 0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게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니까 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반지름 두 개가 나오는 거였죠. 그때 그 둘을 더해야 되니까 그냥 두 근의 합을 구하시면 되어서 답은 10입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 1차항의 개수 보시면 되죠. 마이너스 붙여서 두 근의 합은 12니까 따라서 반지름의 합은 12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지금 제곱 돼 있을 때도 얘가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그 b와 r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었고 걔를 다시 둘 중에 하나에다가 대입하시면은 문자 하나로 통일할 수 있어서 그 r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풀면서부터 정리를 할 때 계획을 세울 때부터 나는 연립방정식 해주겠다 라고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넘어가서 1143번 보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4저번의 방정식인데 이거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도 좋고 정확하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1 그리고 루트 3 찍어줬는데 그거를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사실 얘는 길이가 2고 여기서 루트 0, 루트 3까지도 2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피타고라스 해도 2 나오고요.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1대 2대 루트 3이면 여기 60도잖아요. 그리고 이 길이 다 같잖아요. 그러면 이 ABC라는 삼각형은 사실 여기가 A가 아닌데 A, B, C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정삼각형의 이 내심은 어디 있냐? 정삼각형은 내심에 위치하고 외심에 위치하고 심지어 무게중심의 위치까지 다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내심을 찍어주고 걔를 무게중심 성질을 이용해서 찾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가 무게중심이면은 배웠던 성질이 2대1 성질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 길이가 지금 루트 3이니까 2대1로 나누면은 그냥 좌표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죠. 그럼 얘가 y축 위의 점이니까 2대1로 나누면은 3등분해서 1만큼 위로 올라온 거니까 그 내심의 좌표는 0,3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때 내접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여기 안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그럼 중심은 지금 구했고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반지름 길이가 또 3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반지름은 3분의 루트 3 중심이 0,3분의 루트 3이고 반지름이 3분의 루트 3인 원의 방정식 세우면 끝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 빼기 3분의 루트 3 제곱은 이거 제곱하시면 3분의 1이죠. 이렇게 하고 끝낼게요. 네, 정삼각형 이란 거 이용해서 간단하게 푸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유형 6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방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동시에 접하는 거예요. 유형별로 제목 잘 보시고 동시에 접할 때는 식을 어떻게 세우나 잘 보세요. 지금 얘는 그림이 정확히 주어지기도 했고 1사분면 위에 있는 한 점 4,2를 지나는 원방이기 때문에 x축, y축 동시에 접하려면 무조건 1사분면에 생길 수밖에 없고 그때 중심의 좌표를 둘 다 양수값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반지름이기 때문에 r,r로 넣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2사분면이었으면 얘는 반지름으로 다 같긴 하지만 이 중심의 좌표는 x좌표 기준으로는 y축보다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r이고 y좌표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r이 되는데 지금 얘는 제일 이쁜 형태예요. 1사분면이니까. 그래서 원방식을 세워주면은 그냥 임의의 원방식 하나 세워주는 거예요. 여기를 r,r로 잡자. 그러면은 반지름도 r이니까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식을 세워놓고 걔가 4,2를 지난다고 대입을 해주면은 r값이 2개 정도 나온다는 거지. 그림처럼. 그래서 대입하시면은 4-r의 제곱 2-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그럼 r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죠. 아까처럼.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r제곱 하나 남을 거고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4r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12r. 그럼 상수만 써주면 16 더하기 4니까 20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r값이 지금 2랑 10 마이너스면은 2 또는 r은 10이 나올 테니까 중심의 좌표가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작은 원 여기가 2,2가 나오고 두 번째 큰 원이 10,10이 나오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 거리 공식을 써도 되고 지금 x좌표 차이 값이 지금 8만큼 차이 나고 얘가 정확하게 1대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얘가 8루트 2라고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8루트 2 하고 넘어갈게요. 1145번도 볼게요. 지금 그림이 안 주어져 있지만 얘가 중심의 좌표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중심의 좌표 표현했을 때 x-3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은 반지름 넘겨주고 a제곱 9 다 더해주면은 a제곱 빼기 b 플러스 2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1이네.
네. 그랬을 때 얘가 x축, y축 동시에 접해야 되고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중심의 좌표 써주면 3,-a인데 이 마이너스 a 값은 그럼 0보다 작아요. 그럼 x좌표는 0보다 크고 y좌표가 0보다 작은 사분면은 이 4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지금 x좌표가 3인 거는 알기 때문에 y좌표는 마이너스 3일 거고 반지름도 3이겠죠. 그래서 a 값은 지금 3이라고 이미 구할 수 있던 거고, 그럼 3을 여기 아까 r제곱 위치에다가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20이란 게 r제곱인데 그 값이 9가 돼야겠죠. 다시 왜냐면은 반지름이 3이니까. 지금 반지름이 3이니까 얘는 r제곱인데 그 값이 9가 돼야겠죠. 그럼 a 대입했더니 9가 생겼는데 얘가 다시 또 9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b 값은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a 구했고 b 구했으니까 구하라는 거는 b에서 a 빼서 11에서 3 빼면 8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또 x축, y축 접하는 건데 이번엔 중심이 특별하게 직선 위에 있다 그랬고 끝까지 보시면은 힌트가 또 있어요. 원의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대요. 1사분면 위에 있으면은 얘는 여기가 중심을 r,r이라고 잡을 수 있고 반지름도 r이니까 아까처럼 세울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중심 r,r이라는 좌표가 r이 0보다 큰데 대입했을 때 직선 위에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대입하시면 r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3r 더하기 2r은 10이니까 그럼 r 값은 2겠죠. 그러면은 2,2를 지나고 반지름이 2인 원방은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4다 라고 깔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중심이 곡선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는 m이다. 그럼 이거는 조금 그래프를 기하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y절편이 마이너스 6이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는 총 몇 가지가 있겠어요? 당연히 중심이 여기 있으면은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1사분면 위에 점 하나 있을 거고 또 여기 4사분면에 있게 또 그릴 수 있죠. 또 3사분면에도 그릴 수 있고 2사분면에도 다 그릴 수 있어요. 얘는 좀 더 왼쪽으로 중심이 여기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같도록. 그래서 결국은 m의 값은 보나마나 4개인데 그때 넓이의 값을 직접 구해야 되는 거죠. 그걸 구하는 방법은 자, 이 방금 4가지 원들의 특징은 다 중심의 좌표가 x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찾는 방법은 만약에 이렇게 y는 x식을 그리게 된다면은 얘는 이 점들은 다 x값, y값이 같기 때문에 두 가지 점을 찾을 수 있어요. 플러스 플러스로 같은 양수끼리 같은 점, 음수끼리 같은 점 찾을 수 있고 그러면은 얘가 언제 만나는지를 찾기 위해서 우변끼리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은 x제곱 마이너스 6이 언제 x가 되는지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고 얘 값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0이 될 테니까 x 값을 마이너스 2 또는 x는 3이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가 3이겠어요? 오른쪽인 여기가 바로 x 값 3이라고 찾을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2 여기가 3, 4분면 위에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y는 마이너스 x 직선을 그리시면은 얘도 x값, y값이 절대값이 같은 점이죠. 그래서 두 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지금 대칭축이 y축인 거죠. 그럼 2차 함수는 대칭이다 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 주황색 선에서 마이너스 2에서 만났다면은 당연히 오른쪽에서는 2에서 만났을 거고 여기서 지금 3에서 만났다는 거는 왼쪽에서도
마이너스 3에서 만났을 거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식을 또 쓰는 게 아니고 대칭성으로 충분히 풀 수 있고, 얘가 2고 여기 내려오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네 가지 점을 다 찾은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네 종류의 원의 넓이는 각각 반지름이 3짜리, 반지름이 3짜리, 반지름이 2짜리, 반지름이 2짜리인 원들이니까 넓이는 뭐 9파이, 9파이, 4파이, 4파이 총 4가지겠죠? 이거 다 더하시면은 4랑 9 더하면 13이니까 26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n 값은 26인 거고 m, 원의 종류의 수는 4가지였으니까 다시 더하시면은 답은 30이 되겠습니다. 이거 직접 한번 그려보시고 이해 안 가시면은 따로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지금은 그냥 대충 그렸는데 정확하게 원 그려보시면은 똑같이 대칭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7, 8 유형은 다 풀었던 거고 넘어가서 유형 9번 자취의 방정식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여기는 왜 안 했냐면은 얘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지금 상황을 읽어보면은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얘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1대 2인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나타내면 걔가 원을 나타낸대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그리지 말고 그냥 자취의 방정식 식으로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데, 식으로 먼저 풀어볼까요? 아니다. 결과를 먼저 말해줄게요.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1대 2 내분점이 있죠. 그걸 P라고 합시다. 1대 A, B의 1대 2 내분점을 구할 수 있고 1대 2 외분점을 구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왼쪽으로 가면은 1대 2가 될 테니까 여기가 외분점 Q를 잡을 수 있어요. 그때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와요.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오는데 얘가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 될 거고요. 그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면은 그 거리의 비가 1대 2인 점을 우리가 P로 잡읍시다. 그러면은 그거를 자취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x, y라고 놔야 된다고 했었고, 그러면은 P를 x, y라고 놨을 때 PA 길이 대 PB 길이가 1대 2라는 정보를 해석하시면은 PB는 2PA가 될 거고, 양변 제곱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PB 제곱은 4배의 PA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식으로 단순하게 써보시면은 P가 x, y이기 때문에 x 플러스 3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은 4배의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데, 이걸 풀어주면은 아까 그렸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리 마저 합시다. 얘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y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니까 x제곱은 4배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는영을 뒤에 써주면은 3x제곱 y제곱 먼저 해주면 똑같이 3y제곱 x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4인데 마이너스 6 되니까 마이너스 30x, y의 개수만 또 보면은 사이 8y인데 10y 넘어가서 플러스 18y, 그 다음에 상수항만 다 계산해주면은 4, 9, 36, 4, 1은 4, 40에서 9 빼고 25 빼면은 34를 빼주는 거니까 40 빼기 34는 플러스 6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으로 다 나눠줘야겠죠. 3으로 다 나눠주면은 원방이 나오죠. x-5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25, 9 빼기 2니까 20, 32가 되네요. 네. 그러면은 원방이 나왔고 구하라고 했던 거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32 루트 씌워주면 반지름이죠. 그러면은 4 루트 2가 될 거고 답은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정확하게 풀려면 식으로 푸는 게 맞긴 한데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았다면은 그리고 내가 내분점 외분점을 정확하게 풀 수 있다면은 P좌표 Q좌표 구해가지고 원방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수업 시간 때 시간 되면은 제가 해주고 실제 풀이는 그냥 자체 반전식 세워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P에 대하여 그러면은 P를 x, y 놓고 P에 대한 식을 세우면은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당연히 원방이 나온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이 해봅시다. 그럼 P를 x, y 놓고 지금 PA 대 PB가 이번에 2대 1이니까 그러면은 PA 제곱은 4배 PB 제곱이 될 거고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4배의 x 빼기 2의 제곱 4배의 y 빼기 1의 제곱 계산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상수항 먼저 계산해봅시다. 그럼 플러스 2고 얘도 4x제곱 4, 16. 그 다음에 y제곱 먼저 4y제곱 얘는 2, 4, 8y 상수항 계산하면은 4, 16 더하기 4니까 20.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오른쪽 넘어가 봅시다. 오른쪽 넘어가면은 3x제곱 y제곱 먼저 쓰면은 3y제곱 x 쓰면은 마이너스 18x y 쓰면은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숫자 계산하면은 18는 0 그래서 위에다 써줄게요. x제곱 y제곱 3, 68이니까 6x 2y 플러스 6은 0이다.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9, 1 빼기 6이니까 얘는 4 반지름이 2가 나오네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PAB가 최대가 되려면은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림을 조금 잘 그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A가 마이너스 1,1인데 2,1이 B가 여기 찍히고 근데 원의 중심은 지금 3,1이잖아요. 그럼 3,1도 찍어줘야 돼. 그때 3,1에서 반지름이 2니까 지금 끝에가 4니까 반지름이 2죠. 그럼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중심으로부터 두 칸 떨어져 있고 원이 이렇게 생길 테고 자 그러면은 얘가 B인데 이 중심 좌표는 그럼 뭐 한 C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P는 이 원이 그려졌는데 이 원 위를 돌아다니는 게 점 P죠. P가 어디 있을 때 P, A, B 이 각도가 최대냐 라는 거는 지금 AB가 어차피 직선을 쭉 그리면은 원의 지름을 관통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P가 위쪽에 있든 아래쪽에 있든 얘는 각도가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위쪽 기준으로만 살펴보시면은 언제 제일 각도가 클까? 여기 제일 C에서 제일 올라간 이 점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왼쪽으로 간 이 점이 각도가 클까요? 그래서 각도가 제일 큰 거는 여기서 접선을 그려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점을 중심까지 이어주면은 여기 90도가 되는데 그때 PAB 각도가 가장 커요. 왜냐면 확대해서 보시면은
접선을 그려놓고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조금만 내려와도 각도는 줄어들어요. 조금만 넘어가도 각도도 줄어들고요. 따라서 여기 접점이 P가 될 때 PAB 각도가 제일 크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접선을 그려주면은 접선을 그렸을 때 접점을 P라고 쓰시고, 접점을 찍었으면은 당연히 90도를 찍어줄 수 있고, 그때 구해야 되는 거는 AP 접선의 길이였죠. 지금 구할 수 있는 거는 반지름이 2고 A부터 C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길이가 그냥 4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둘 다 y축 y값은 y값은 1로 동일하기 때문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이어서 그냥 x값의 차이값이 그냥 변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데 90도니까 이건 1대 2. 그럼 당연하게 삼각비 이용해서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2루트 3이 됩니다. 특수각 삼각비 이용해서 AP 길이를 그냥 바로 2루트 3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루트 3이 될 거예요. 이거는 생각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그림을 최대한 천천히 정확하게 그려보시고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이어서 유형 10번 보겠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원방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원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원을 B라고 할게요. 그때 두 원의 교점을 찍을 수 있고 그때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두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은 다 는 0으로 넘겼을 때 한식에서 한식을 빼주면 되는데 바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 원을 주어진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ay a제곱 빼기 4는 0이라고 한번 정리해주고, 두 번째 원을 문제에서 주어진 원을 조금 y제곱 위치 맞춰서 2x 플러스 1 빼기 9니까 마이너스 8은 0이다 라고 정리를 해줬을 때 이 두 식을요,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주면 어떻게 되죠? x제곱 y제곱이 날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x, y에 대한 식이 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빼준 식을 한번 써보면은 지금 위에는 x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 빼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ay 플러스 a제곱 8을 더해주면은 플러스 4는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를 y는으로 정리해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미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됐으니까 주어진 직선 2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다 라고 썼을 때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거 이용하려면은 x 앞에 개수끼리 곱하고 y 앞에 개수끼리 곱해서 걔네들을 더해준 값이 0이다 이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2a는 0이다 라고 쓰시면은 수직 조건 이용한 거고 a는 2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구할 수 있고요. 왜 이거를 빼주면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지는 일단 그게 왜 되는지는 제가 수업 시간 때 시간 나면 설명해 줄 거고, 일단 이걸 푸는 방법은 교점을 지나는 직방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방은 다 는역으로 정리해 줬을 때 한쪽 식에서 한쪽 식을 빼주면 되는 거다 라는 것까지만 여기 유형에서 다 쓸게요. 그러면은 1158번도 쓰겠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 빼줄게요. 그러면 빼주면은 x제곱 y제곱은 어차피 다 사라질 거고 x의 개수만 바라보면은 a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1 빼기 a의 y 빼주면은 2는 0이다 될 거고, 대입해주면은 a 값 나오겠네요. 그래서 2a 플러스 2 플러스 3 빼기 3a 빼기 2는 0이니까 마이너스 a 넘겨주면은 a는 3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a는 3 넘어가시면 1159번 원 두 개가 있는데 원이 원을
둘레를 2등분한대요. 그러면은 갑자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다가 갑자기 둘레를 2등분하는 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원을 두 개를 그려볼 건데, 원이 다른 원을 둘레를 2등분한다는 거는 좀 키워볼게요.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 작은 원에 지금 교점을 보면은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인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이 교점이 되어야만 남은 부분이 전체 둘레의 정확히 절반이기 때문에 이 큰 원이 작은 원의 이 지름의 양 끝점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두 원의 지금 교점을 이은 교점의 직선의 방정식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라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왼쪽 원 2, 오른쪽 원을 2등분 했으니까 지금 그림상에서 작은 원의 방정식이 이 두 번째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심까지만 구해 놓을게요.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3,1이다 라는 것까지만 구해 놓고, 이번엔 뭐 할 거냐,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이거를 L이라고 써놓고 그 L에 대한 식은 그냥 빼주는 거였죠.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 빼줄게요. 빼주면 x제곱 y제곱 날라가고, x의 개수 먼저 쓰면은 3a 빼기 6의 x, 그 다음에 y의 개수 쓰면은 4y, 그 다음에 a 빼기 6은 0이다 라고 나올 거고, 얘가 뭐 지난다?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3,1 지날 거다.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9a 플러스 3, 6, 18 플러스 4a 빼기 6은 0이다. 그러면은 빼기 8a니까 넘겨서 8a는 마이너스 2니까 16. 따라서 a 값은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넘어가시면은 공통현의 길이 나오는데, 공통현이라는 거는 아까 똑같이 그려볼게요. 원하고 원이 있으면은 공통현이라는 거는 아까 그렸던 것처럼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일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L이라는 거를 구해보면은 원방이 지금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줘야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9, 16 빼기 25는 0이네요. 그래서 기본형으로 다 바꿔줬을 때 빼주면은 6x 플러스 8y는 0이 나올 거고, 그게 바로 L이라는 식이 될 거다. 좀 2 나눠서 3x 플러스 4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그 각각 원의 중심은 이미 문제에서 잘 구해줬기 때문에 0,0하고 3,4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 현의 길이는 이렇게 구해봅시다. 두 중심을 이어준 거랑 공통현은 수직으로 만나요.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다 알고 있고, 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정식을 알아서 구해주시면은 얘는 만약에 0,0부터 이 현까지 길이는 5분의 뭔가 이상한데? 여기서 는 0을 안 옮겼군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0은 0이니까 L에 대한 방정식 상수항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넘겨주면은 빼기 20은 0이고 빼기 10은 0이네요. 그래서 0,0부터 지금 L까지의 거리는 5분의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거리가 2네요. 그래서 이 거리가, 색깔이 안 보이네. 거리가 2고 반지름이 루트 20이에요. 오른쪽에서 한번 해볼까? 오른쪽에서 하면은 여기부터 3,4까지는 5분의 3, 3, 9, 16 빼기 10이니까 25 빼기 10은 15.
얘는 3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3 나오고 반지름이 5였네요. 아, 그럼 여기로 하는 게 좀 더 편했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5고 3이니까 높이는 4겠죠? 3대 4대 5. 그러면은 L, 여기 현의 길이는 4짜리 2개니까 답은 8이 되겠네요. 오른쪽에서 하는 게 더 좋았다. 다시 정리해보면은 여기가 4니까 그래서 현의 길이는 8이 나왔던 거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뭘 해야 더 간단할지는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 한번 두 개 다 구해보시고요. 네, 다음에 1161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원의 공통현, 지금 그림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숫자들을 보니까 조금 깔끔해요. 그래서 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그려야 되는데 원래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3짜리인 원하고, 그러면은 루트 3보다 1이 작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아래에다가 중심 찍고 반지름이 2짜리 하나 둘 그러면은 얘를 지나는 원을 그리면 좀 줄여야겠네. 두 번째 원을 그렸어요. 조금 더 옮깁시다. 얘가 좀 위로 올라가면은, 네. 그러면은 중심이 0,1이고 반지름 2짜리 원까지 그렸어요. 그러면 얘가 공통인 현을 AB라고 했대요. 그러면은 교점을 AB라고 잡고 둘 중에 O'이라는 거는 중심이 0,1짜리였으니까 O'은 여기 있네요. O'이 0,1이다. 그랬을 때 AB O'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일단 제가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다 보니까 공통현이 그냥 X축처럼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X축이 공통현인지만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하는 과정은 아까처럼 식을 다 넘겨줬을 때 X제곱 y제곱 빼기 2y 플러스 1 빼기 4니까 빼기 3 한쪽으로 다 넘겨주면은 빼주면은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2y는 0이 될 테니까 y는 0이라는 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될 거고요. 얘는 x축이랑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였죠. 그래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렸더니 실제로 맞았던 거예요. 그때 x축이 공통현이고 그럼 여기 넓이는 당연히 뭐가 될 것 같아요? AB 길이랑 여기 높이는 그냥 구해지는 거죠. O'이 0,1이었기 때문에 여기 높이는 그냥 1이에요. 그러면 이제 A, B만 구하면 될 텐데 반지름 이용해서 구합시다. O'의 반지름이 2였기 때문에 높이가 1이면은 얘는 또 60도, 30도 특수각 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공통현의 절반은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루트 3 될 거고 삼각형 넓이는 2루트 3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다시 나눠서 얘는 루트 3이 될 거네요. 그래서 삼각형 AB O'은 넓이가 루트 3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62번도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데 얘는 그림을 안 그리고 한번 풀어볼게요. 두 원이 있는데 두 원 중에 정확하게 주어진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다 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다 빼주면은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4x 플러스 4y 빼기 k 플러스 6은 0이다.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을 벌써 구했고요. 그때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6이 돼야 된다는 거는 그림을 살짝만 그려봅시다. 살짝만.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이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6이 돼야 된다는 거는 그 절반이 루트 6이 돼야 된다는 거고 중심 좌표 둘 중에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거 반지름까지 알 수 있는 거는 오른쪽 식이었어요. 오른쪽 식에서 중심 좌표 찍으면 1,1이고 반지름은 6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씌어서 2루트 2 루트 8이에요.
그때 공통현의 길이 절반이 루트 6이 돼야 되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루트 8에서 루트 6 빼면 여기가 루트 2 나오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뭐냐? 공통현의 방정식 자체가 L이었기 때문에 L부터 1,1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부터 1,1까지의 거리가 루트 2다 식을 세우면은 루트 16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32 분의 4 더하기 4 빼기 K 플러스 6 절대값이 루트 2다 풀어주시면은 32가 16 루트 2이기 때문에 곱하면은 다시 32가 되죠. 그래서 32는 절대값 안에는 계산해주면은 14 빼기 K니까 이거 정리해주면은 16 루트 2가 아니죠. 다시 4 루트 2니까 8 될 거고, 절대값 풀어주면은 14 마이너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8 될 거고요. K는 14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K의 값이 지금 두 개가 나왔는데 둘 다 더해주면은 뿔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8은 상쇄되고 얘만 2배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은 2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직선이 아니에요. 조금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딱 하나 차이점이 뭐냐? 자, 이 방정식을 둘 다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식을 A, 두 번째 식을 B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아까까지 했던 건 뭐냐면은 이 는을 기준으로 왼쪽만 보겠다는 거야. 이 A라는 식에서 B라는 식을 빼서 는 0을 붙였던 게 아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더할 겁니다. 근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한쪽에다만 K를 붙여서 더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 직선식 둘 중에 하나에다 K를 붙여서 는 0을 썼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원방으로 바뀐 것 뿐이니까 K를 붙일 건데 특별하게 K를 B에다가 말고 A에다 붙여볼게요. 왜냐면은 K라고 묶었을 때 안의 식이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아서 K를 A에다 붙여보고 B를 더해서 는 0이다 라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라는 거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K 열어서 A라는 식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바로 그림상을 그렸을 때 원 두 개가 있으면은 두 원의 교점을 찍을 수 있죠. 그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원이 아니네, 다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엄청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나도록. 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K라고 미지수를 잡았을 때 K 값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주는 게 두 번째 힌트가 되는 거예요. 0,1을 지난다. 그래서 얘가 0,1을 지난다를 이용하면은 K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X에 0, Y에 1을 넣으면 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1 빼기 6 더하기 8 K 괄호 열고 0, 1, 0이니까 그냥 K는 0이다. 그래서 K 값이 바로 나오죠. 그러면은 K 값이 9 빼기 6이니까 3이 나와서 다시 K를 아까 AK 더하기 B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원방이 나온다는 거예요. 8까지는 똑같이 쓰고 3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이거를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4x제곱 4y제곱 3이 마이너스 6x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은 0. 4로 다 나눠줘야죠. y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다시 2분의 5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y 플러스 2는 0. 그러면은 표준형으로 바꿔줄 때 x 마이너스 4분의 5 제곱 y 마이너스 4분의 3
제곱은 16분의 25 더하기 9 빼기 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34 뭐지? K 값이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이네요. 여기서 실수했네. 다시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 3 플러스 K가 0이었던 거죠. 다시 K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다른 거는 바꿀 필요 없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다시 써야겠다.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그러면은 플러스 6x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은 0 마이너스 2로 다 나눠주면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이다. 계산해주면은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은 4 넘어가고 4분의 1 더하고 4분의 9 더하니까 오른쪽 계산해주면은 4분의 10 더하기 4, 4, 16 그럼 26 그러면은 2분의 13 나오네요. 그럼 얘가 바로 r제곱이고 구하라고 한 게 원의 넓이니까 r제곱 파이가 원의 넓이고 그러면은 2분의 13에다가 파이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3 파이가 나옵니다. K값 구했고 K를 붙여서 교점을 지나는 원방 세우고 다른 한 점 대입해서 K값 찾고 K값 다시 대입해가지고 원방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푸는 문제예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중간에 계산 하나라도 실수하면은 문제 다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푸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풀더라도 확실히 맞도록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같은 유형 계속 풀겠습니다. 1164번은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 그러면은 두 원이 교점을 지나는 원방 세웠을 때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0,0을 지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여기 두 번째 식은 A가 붙어있고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식에다가 K를 붙이는 걸로 한번 세워볼게요. 두 번째 식 먼저 써주고 첫 번째 식에다가 K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빼기 4는 0 인데 는 0 왼쪽까지만 써주고 전체 는 0 해주고 그럼 얘가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고 4 더하기 K 괄호 안에 마이너스 4니까 이번에는 K 값이 정확히 1이죠. 그럼 K1 대입해서 다시 식 써주면은 X제곱 그냥 1이니까 바로 더합시다. 2X제곱 2Y제곱 그 다음에 a 더하기 2의 x y는 그대로 마이너스 4y 는 0이 되겠네요. 4는 사라지고 그럼 여기서 2 먼저 나눠주고 2분의 a 플러스 2x 빼기 2y는 0이다. 넓이가 5파이라 그랬으니까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거고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 바꿨을 때 x 플러스 4분의 a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오른쪽에 생기는 거는 1 더하기 16분의 a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올 텐데 이 값이 r제곱 값이 나오니까 원의 넓이가 5파이라는 걸 통해서 얘 값이 5가 된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만 넘겨줘서 생각해주면은 16분의 a 플러스 2의 제곱은 4라고 나오고 그럼 a 플러스 2의 제곱은 16 곱하기 4인데 걔는 16이 4의 제곱이고 4가 2의 제곱이니까 곱한 거는 8의 제곱이죠. 그래서 a 플러스 2는 8이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 안 쓰고 그냥 바로 8 쓴 거예요. 그래서 답은 a는 6이 나온 겁니다. 과정은 똑같죠. 다음 것도 풀게요. 두 원의 교점과 두 점을 지나는 원방 그럼 얘는 미지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안 나온다는 거네. 일단은 해봅시다. 간단한 식을 k 붙여서 써줄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뒤에 거 먼저 씁시다. 4x ay 플러스 2a인데 여기다가 k 괄호 열고 간단한 식 써주고 점을 2개 넣어야 돼요. 0,2랑 2,1 다 넣읍시다. 지금 k도 미지수가 있고 a도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미지수 그냥 힌트가 2개가 나온 거예요. 2개 다 구하면 a, k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0,2 넣으시면은 x는 사라지고 4 2a 뒤에 또 2a 있으니까 4a 플러스 k 안에는 0, 2 넣으면은 4k가 나오네요. 첫 번째 식 찾았고 두 번째 2,1 대입하면은 2, 1 대입하면은 5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 a, 2a니까 3a k 괄호 안에는 2는 4 1, 5 빼기 다시 4니까 그냥 k는 0이 나오네요. 그럼 위의 식 좀 간단하게 해주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k가 0 되죠. 아래 식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a 플러스 k니까 연립해주면은 아래식 아래식에서 위의식 빼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4 플러스 2a는 0 따라서 a는 2고 k 값은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 k 값을 다시 원래식에다가 대입해주면은 구하는 모양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구하시면은 x 그냥 바로 합시다. 마이너스 3까지 생각해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면은 플러스 6x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a 값은 아까 2라고 찾았으니까 대입해서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다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또 뭔가 잘못됐는데 마이너스 2는 0이고 그러면은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마이너스 1 c 값은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a, b 더하고 c 마이너스 해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답은 0 1번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넘겨서 이제 마지막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거 유형 19, 20, 21, 22 유형 4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유형 19번부터는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는데 원점을 지나는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걸 쓰지 않고 먼저 풀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얘의 수직인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기울기가 일단 몇인지 알아야겠죠. 얘는 주어진 기울기가
넘겨주고 2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x이기 때문에 기울기까지만 구하면은 수직인 기울기는 2라고 이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2인 1차 함수를 생각하시고 미지수 k 잡았을 때 얘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다시 써주면은 얘부터 주어진 원의 중심 0,0까지 거리가 반지름 루트 5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시면은 k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k가 루트 5여야 되니까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올 텐데,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다가 다시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는 2x 플러스 루트 5 또는 두 번째 y는 2x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도 혹시 풀어볼게요. 기울기가 지금 2라고 주어져 있을 때 공식처럼 외워두시면은 문제를 푸는 데는 금방 풀 수 있어요.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2x 플러스 주어진 반지름이 루트 5죠. 그래서 반지름 루트 그 다음에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1 해주면은 얘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붙여주면은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일반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기울기가 우리 보통 m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y는 mx 플러스 k라고 잡아놓고 똑같이 아까처럼 m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부터 0,0까지 거리가 반지름 r이라고 해보시면은 이 k라는 거를 m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거리 공식 쓰면은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k는 r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 k는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는데, 그래서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관계식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공식처럼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직선의 원의 방정식과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나오는 건데, 이 공식을 그냥 외우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왜 그런지는 그냥 k라고 놨을 때 그 관계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 느껴야 되는 거는 이걸 정확하게 공식으로 외우지 않아도 풀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짜 이것만 빨리 푸는 문제였다면 외워놓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가 안 헷갈릴 수 있고 이게 더 편하다 싶으면 외우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외운 거를 반영해서 다음 것도 풀어볼까요? 외운 거로 생각하고 풀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원방이 주어져 있을 때는 식을 간단하게 세울 수 있다. 직선 얘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기울기 m이 3으로 주어진 상황이죠. 반지름은 루트 10이죠. 그러면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루트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1 해주면 될 거다. 그래서 y는 3x 플러스 10 또는 y는 3x 마이너스 10이라고 그 접선의 방정식 두 개나 찾은 거예요. 그때 y축과 만나는 점, 그 y절편 두 가지 구하란 거죠. 첫 번째 식은 y절편 10이니까 그 점의 좌표 p는 0,10일 거고, 두 번째는 0, 마이너스 10일 테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0이 되겠죠. 그래서 선분 PQ는 20이 될 거고, 또 넘어가서 얘는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공식 바로 쓸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상황을 간단하게는 그려놓고 접선까지 그립시다.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4고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이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돼요. 그때 이 기울기가 지금 그림상은 기울기가 2가 아니지만 간단히 그렸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가 2인 y는 2x 플러스 k라고 잠깐 세워놓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풉시다. 더하기 k는 0이고 여기부터 마이너스 1,4까지 거리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k 절대값이 3이다. 그러면은 k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3루트 5니까
k 값은 6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다. 그래서 근데 그 k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의 그 y 절편값이죠. 그래서 y 절편값이 이 두 개가 나온 거니까 그 둘의 곱은 6 플러스 3루트 5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3루트 5 합차공식처럼 써주면은 36 빼기 9, 45니까 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원방 나와 있는데 지금은 원점을 지나는 원점이 중심으로 갖고 있는 원방이 나와 있고 두 점 A와 B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이거는 조금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어요. 원을 그려놓고 중심을 찍으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 여기가 원점인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3, 4분면 위의 점이겠죠? 여기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찍을 수 있고 B라는 거는 Y축 위의 점이니까 여기 찍을 수 있네요. B라는 거는 0,5 찍을 수 있는데 그때 걔네들을 이어주면은 선분 AB를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점 P 원의 둘레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가 넓으려면 당연히 P가 이런 쪽 왼쪽에 있으면은 넓이가 오른쪽에 있을 때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 중에서도 가장 먼 이 P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주어진 선분 AB랑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제일 멀리 있는 접선을 그리면은 그때의 접점이 바로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기울기가 같도록 평행하도록 접선을 그리고 그때 접점 찍고 걔를 P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있고 얘 기울기가 A, B 사이의 기울기가 X축을 3만큼 Y축 9만큼 갔으니까 기울기가 3이에요. 그래서 얘는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바로 쓰면 안되고 반지름이 지금 5였죠. 그래서 5 루트 기울기의 제곱 9 더하기 1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서 그 결과가 써주면은 Y는 3X 플러스 5 루트 10 또는 3X 마이너스 5 루트 10 두 개가 나왔을 텐데 그 두 개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거랑 Y절편이 양수인 거 위쪽에 있는 거 두 개가 나왔던 건데 지금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아래쪽에 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아니고 이 식을 구할 수 있는데 그때 P까지의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A, B 이어주고 A, P, B, P 이어주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 넓이는 AB 길이 먼저 구하고 P부터 AB까지의 높이를 구해야 될 텐데 이 높이는 P 좌표를 아직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B부터 이 선분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구하시면은 높이를 이렇게 수직으로 표현해보고 H라고 합시다. 그 H는 0,5부터 이 아까 구한 직선의 방정식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3x-y-5 루트 10으로 바꿔주시고 거리 공식 쓰면은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5 루트 10 절대값 이게 바로 높이 H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AB 선분 AB의 길이는 뭐가 되냐? 선분 A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9 더하기 9, 81 그러면 90 그러면은 루트 90이니까 3 루트 10이 되네요. 그래서 삼각형 ABP를 구하려면은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 3 루트 10 곱하기 높이 루트 10분의 괄호 열고 5 더하기 5 루트 10 되겠네요. 그러면은 나눠주시고 2분의 3 곱하기 5 더하기 5 루트 10이니까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15 루트 10 되겠네요. 그래서 구하고 싶은 넓이는 최대가 이건데 그 앞에 개수들만 구해서 더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15 하시면은 이 값은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5입니다. 괜찮죠? 넘어가서 원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세요. 이 원 위의 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얘도 중심은 원점이 돼야 돼요. 원점 중심하고 여기 a, b가 주어졌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x 곱하기 x랑 y 곱하기 y가 2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a, b를 이렇게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좀 좋아요.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앞에 있는 x에다 하나만 넣어서 ax, 뒤에 y에다가 하나만 넣어서 by, 그 값이 20이다 라고 해주면은 좋습니다. 그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2라 그랬죠.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울기가 2라는 정보만 추가하시면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2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가 2면은 a는 마이너스 2b라는 관계식을 찾을 수 있고, 이거를 원래 원방에다가 대입하시면은 원방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었죠. 대입하시면은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b 대입해서 4b제곱 더하기 b제곱은 20이어서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5b제곱이 20이니까 b제곱은 4죠. 따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올 텐데 그에 따른 a 값은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돼서 마이너스 플러스 2배 줘서 4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b가 플러스 2일 때는 a는 마이너스 4고요 b가 마이너스 2일 때는 a는 플러스 4라는 뜻이에요. 이걸 뒤집었다는 거는. 그래서 서로 짝꿍은 짝꿍인데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곱한 거 a, b 값은 항상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입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또는으로 쓰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쓴 거야, 한 번에. 1194번. 얘는 공식처럼 봐야죠.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1x 더하기 2y는 5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얘가 여기에 접한대요. 그러면은 얘를 x 플러스 2y 빼기 5는 0이라고 정리해주고, 주어진 원방의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거리를 먼저 구해볼까요? 거리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여서 얘는 분자가 10 나오니까 2루트 5 나오고, 그럼 반지름이 2루트 5란 거 주어졌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r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은 1 더하기 4 빼기 k네요. 그럼 5-k가 이거의 제곱이 될 테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될 테니까, 그래서 4, 5, 20은 5-k, 따라서 k 값은 1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답은 마이너스 15 될 거고, 그다음 넘어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 원점이니까 바로 쓸 수 있어요. 3x 더하기 y는 10이다. 아니면 10 넘겨서 빼기 10은 0이다. 쓸 수 있고, 또 Q에서의 접선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빼기 10은 0이다. 쓸 수 있는데 얘네 둘은 상황을 조금 보면은 두 접선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대요. 그럼 지금 주어진 게 P, Q, R이 있는데 여기서 P점은 3,1이기 때문에 여기쯤에 찍힐 거고, 그 다음에 Q점은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이쯤에 찍힐 거예요. 그때 접선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얘네가 지금 어떻게 만났냐면은 식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앞에 개수만 보시면은 둘이 곱해서 더하면 0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직이에요. 이 접선끼리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걔네끼리 만난 점을 문제에서 R이라고 그랬는데, 구하라고 한 거는 그림을 좀 다시 그려야겠네. 완전 수직이 되도록 정확하게 그려줘야 좋아요. 그려주면은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 점을 R이라고 하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사각형을 만들어주면은 얘가 원래도 접선이니까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고 반지름으로 갔기 때문에 얘는 안의 모양이 정사각형이 나와요. 근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반지름의 제곱만 구하면 되죠? 근데 반지름이 루트 10이었죠? 그래서 답은 10입니다. 정사각형의 넓이. 간단하죠? 수직이라는 거 정확히 찾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네, 다음 1196번 풀겠습니다.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쓰던 공식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시면은 얘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2,-1인데 5,0에서의 접선을 그려보시면 얘가 뭐 a,9를 다시 지난대요. 그럼 얘를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접선을 다시 그려보면은 조금 더 접한 것처럼 그렸을 때 이 접선의 특징은 중심에서 그었을 때 수직이라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이미 중심과 5,0 접점까지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직인 기울기도 추가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가 x값이 3만큼 증가할 때 y값은 1만큼 증가했으니까 3분의 1이에요. 그럼 그거랑 수직인 기울기는 얘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걔가 5,0 지난다라고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냥 식이 바로 구해지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가 되겠네요. 근데 얘가 a,9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15는 9다. 그래서 6은 3a다. 따라서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반지름이 몇인지도 구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기울기랑 기울기 이용해서 식 세우고 추가적인 조건 이용해서 식 구하는 겁니다. 아까 쓰던 공식이랑 조금 달라요. 그럼 다음 얘는 원의 중심이 원점이니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점 A, B에서의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그러면은 일단 접선의 방정식 P가 A, B라고 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걔는 Y는 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식을 보시고 아까처럼 AX 플러스 BY는 4다 라고 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R좌표, Q좌표, X좌표, Y좌표 구하듯이 구할 수 있습니다. R좌표 구하기 위해서 X에 0 넣으면은 여기가 사라져서 Y값이 B분의 4가 돼야 될 거고 그러면은 R값은 R이라는 좌표는 0,B분의 4가 될 거고 그럼 Q라는 좌표는 마찬가지로 A분의 4,0이라고 나옵니다. 그때 PQR이 길이가 8이라는 것만 이용해서 관계식 쓰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A제곱분의 16 더하기 B제곱분의 4의 제곱 똑같이 16은 루트 씌운 게 8이니까 제곱해서 88, 64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1은 아니죠.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은 16 나눠주면은 4입니다. 그럼 이거 통분해 줄게요. A제곱 B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가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아까 A, B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방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은 는 4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이 됩니다. 따라서 A제곱 B제곱 값이 1이기 때문에 A, B 값은 1이 돼요. 왜냐면은 A, B 둘 다 1사분면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둘 다 양수죠. 그러니까 곱한 것도 양수겠죠. 그래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좌표 구할 수 있고요. 주어진 조건 이용해서 A, B 값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유형 2개 남았는데 빠르게 해볼게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이건 무조건 이 유형은 무조건 상황 그림으로 그려야 됩니다. 안 그리면 안 돼요. 점이 원 밖에 있다 그랬으니까 원 그리고 밖에 점 하나 찍는 거야. 그때 접선이 2개가 생긴대요. 근데 뭐 둘 다 그릴 필요까지도 없어요. 하나만 그려놓고 얘가 중심이 마이너스 1,4인 원이고 반지름은 지금 루트 5죠. 그때 얘가 밖에 점이 2,5예요. 그러면은 이 밖에 있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정점 2,5를 지나고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기울기는 모르지만 항상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형태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세울 수가 있어서 여기부터 중심 마이너스 1,4까지의 거리가 루트 5다 라고 접했다 라고 이용하시면은 m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거리 공식 쓰면은 루트 m제곱분의 1분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m 플러스 5 절대값 그 값이 루트 5다 세울 수 있고요. 그러면은 올려서 생각하시면 절대값 안에는 마이너스 3m 플러스 1 절대값이 될 거고 오른쪽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텐데 양변 제곱하시면은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5 괄호 열고 m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5m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어서 4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가 0이 돼요. 그럼 이거를 바라봤을 때 마지막 구하려고 한 게 기울기의 곱이죠. 근데 기울기는 우리가 m으로 잡았죠. 근데 얘가 기울기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기울기 값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두근의 곱을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과 괴수의 관계 이용해서 두근의 곱은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에 두 개가 나올 텐데 두 기울기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인 거예요. 넘어갈게요. 똑같이 얘는 조건이 조금 다르게 주어졌는데 첫 번째 원에서는 접하고 두 번째 원을 넓이를 2등분하는데 그 말은 뭐야? 중심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직선 L이. 그럼 직선 L에 대한 식을 마이너스 2,0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원을 그려놓고 밖에다가 마이너스 2,0 찍어요. 근데 여길 지나면서 똑같이 아까처럼 그리는 거야. 접선 그려놓으면은 중심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1이죠.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기울기 모르지만 m 괄호 열고 x 플러스 2 라고 쓰면 끝이죠.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은 mx-y 플러스 2m은 0이 될 텐데 이거부터 0,0까지 거리가 1이다 이용하시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2m 절대값이 1이다가 될 거고 올려주고 제곱하면은 4m제곱은 m제곱 플러스 1이 되어서 m제곱 값은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될 거고 m만 대입해서 식을 다시 써주면은 여기다가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은 직방을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까 L이라는 직방은 y는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 x 플러스 2 또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전개까지는 안 할게요. 그럼 다음 넘어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P 3,2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밖의 점 지금 3,2고요.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한번 세워봅시다. Y는 m 괄호 열고 x-3 플러스 2가 되겠죠. 정리해서 다시 쓰면은 mx-y-3m 플러스 2는 0이 될 거고 이거랑 0,0 원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지금 2죠. 그러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2 값이 반지름이 2가 된다. 그러면은 절대값 제곱하고 넘겨서 제곱하면은 9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는 2도 제곱해야 될 테니까 4 괄호 열고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넘겨주면은 5m제곱 마이너스 12m 는 0이 되네요. 그래서 m값은 0 또는 m값은 5분의 12가 나옵니다. m이 0이라는 건 기울기가 0이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은 다 사라지죠. 그래서 y는 2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라는 식이 나오고 x축이랑 평행한 이 y는 2라는 직선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기울기가 5분의 12짜리인 y는 5분의 12 x-3 전개를 해줄까? x 그러면은
3배 해주니까 5분의 36 빼고 플러스 5분의 10 해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6 되겠네요. 그러면 접방 두 개 다 구했고 두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A와 BP 사이의 거리니까 A 좌표는 지금 0,2고 여기부터 BP식은 이 5분의 식이니까 5 곱해서 한번 정리해주면은 12x 빼기 5y 빼기 26은 0이 돼요. 그럼 이거 거리 공식만 쓰면 될 테니까 12제곱하고 5제곱 더해주면은 5, 12, 13 피타고라스 수니까 루트 13이죠. 그래서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6 절대값 하시면은 얘는 루트 13분의 루트 13이면 그냥 13이죠. 다시 12제곱 더하기 5제곱 루트 값이 그냥 13이기 때문에 분모는 13이고 얘는 13분의 절대값 씌웠으니까 36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13이 소수니까 약분 안 되고요. BP 사이의 거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거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했던 게 이 넓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A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높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BP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BP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B의 좌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원 밖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은 두 가지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접선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중학교 도형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AP 길이를 구하기가 너무 지금 쉽기 때문에 BP나 AP는 어차피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미 배웠으니까 쓸 수 있는 거야. AP 길이는 이 x좌표 차이값이니까 3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BP 길이는 AP 길이랑 같고 그 값이 3으로 같으니까, 따라서 삼각형 ABP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아까 구했던 높이 13분의 36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18 되니까 답은 13분의 3배 해주면은 54 되겠네요. 마지막 유형 22번. 여기서부터는 원방보다는 약간 조금 쉬운 문제로 바뀌어요. 얘는 접점까지 수직으로 그림을 그려주게 되고 중심끼리 다 이어주게 되면은 이 AB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중3 피타고라스 문제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AB 상황을 가로로 그어줄게요. 가로로.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다면은 지금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중심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내려주긴 내려주는데 첫 번째 원이 반지름이 더 짧죠.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2이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그 원의 중심끼리 찍어주면은 중심 좌표는 지금 0,4고 두 번째 원의 중심 좌표는 5,-1이에요. 두 중심의 좌표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중심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고, 그거는 25 더하기 25니까 5루트 2가 되겠네요. 그때 이 AB의 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때는 보조선을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추가적으로 그려주면은 여기 차이값이 3에서 2를 뺀 거기 때문에 1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가 루트 50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빼주면은 피타고라스 써주면 루트 49니까 여기가 7 나오죠. 그래서 답은 7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주어진 그림을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기로 바꿔버리면은 여기서부터는 원방보다는 사실 그냥 도형 문제로 바뀌어요. 똑같죠. 얘는 이 접선을 기준으로 원이 하나는 중심이 아래쪽, 하나는 위쪽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릴 때는 똑같이 접점, 첫 번째 접점을 B라고 잡고 두 번째 접점을 A라고 잡았을 때 하나는 아래쪽으로 하나는 위쪽으로 그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간 그 첫 번째 원의 중심 O'은 지금 반지름이 다시 식을 보면은 R이고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거는 O' 좌표가 마이너스 5,2고 A는 A 말고 여기 중심의 좌표가 0,0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려야 되는 거는 이 중심끼리 이은 거랑 억지로 만든 직각삼각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때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좌표를 다 알기 때문에 구할 수 있고, 얘는 25 더하기 4니까 루트 29예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이번에는 r이랑 1을 더해준 값이 되겠죠. 이 높이는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r 더하기 1이 될 거고, 이 가로의 길이는 문제에서 알려줬네요. 루트 13이라고. 그러면 r 더하기 1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쓰시면은 r 더하기 1의 제곱값은 29 더하기 13이니까 16이 되겠죠. 그럼 r 더하기 1 값은 r이 양수기 때문에 4가 되어야겠네요. 그래서 답은 r은 3이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얘는 두 개예요. 접선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 중심이 지금 아까 맨 위에서 풀었던 거고, 접선을 기준으로 반대쪽 방향 중심은 방금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둘 다 그려야 돼요. 첫 번째, 접선을 기준으로 둘 다 원이 아래쪽에 있을 때 더 짧은 반지름은 더 긴 반지름은 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방식을 바꿔줘야겠네. 첫 번째 원방은 중심 먼저 구하면은 4,-5고 반지름은 16, 25 빼기 32이기 때문에 41 빼기 32는 9니까 반지름은 3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은 1 더하기 4 빼기 1이니까 반지름이 2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 반지름 첫 번째 짧은 원이 2고 두 번째 긴 원이 3이고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얘는 4, 마이너스 5니까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첫 번째 접점을 다시 보면은 같은 접선을 기준으로 첫 번째 접점을 A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B, A 그랬을 때 AB 길이를 구하려면은 선을 그어줘야겠죠. 이때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면은 지금 빗변의 길이가 점과 점 사이 거리 5의 제곱 25 더하기 9 루트 34고 여기 1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루트 33 나오겠네요. 그래서 AB 길이는 루트 33 벌써 구했고, 그럼 두 번째 접선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을 때 하나는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은 이 접선을 기준으로 그 아래 아니죠, 이건 한 거고 두 번째 접선 이 세로 접선을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 하나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걸 지금 위아래로 바꾼 거야. 그때 첫 번째 원이 만나는 점은 지금 D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원은 C에서 만났다고 돼 있네. 그때 중심의 좌표는 동일하죠. 아까랑 동일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지금 두 번째 원의 중심은 4, 마이너스 5라서 동일하니까 당연히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도 아까처럼 루트 34로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구해줘야 되는 거는 지금 DC 길이니까 옮겨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면은 지금 반지름은 아까랑 똑같이 2, 3이니까 세로의 길이는 5가 돼요. 그래서 밑변 34에서 25 제곱해서 빼주면은 9기 때문에 여기 값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선분 AB 값은 루트 33이 되고 선분 DC 값은 CD 값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